근데 지구가 이렇게 파랗게 바로 물의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표면의 71%가 물로 되어 있고 그중 담수는 2.5%, 뭐 강과 호수는 0.7%인데 담수 2.5%는 대부분 저겁니다. 빙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0.7%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물인데 그런데 이제 예, 그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7%가 늘어납니다. 1도,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은 아까 우리나라 보이는 강과 호수 전체가 0.7%인데 1도가 올라가면 7%가 대기 중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올라간 물이 바로 지금의 가뭄과 지금의 홍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후 재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구가 물의 행성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그 1도씩 올라가면은 한 4배 정도 4.8배 정도 그 50년에 한 번씩 있는 재난이 늘어나는 겁니다. 뭐 2도시 올라가면은 뭐 13배, 14배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이제 이상 기후가 아니라 이제 이상 기후라는 게 일상 기후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이 우리가 살아갈 날 중에 제일 시원한 지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은 그 불가피하다. 우리 전 세계가 불가피한데 이런 환경적 재난에서부터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불가피하다. 아시겠지만은 아리백을 재생에너지를 100%로 생산하지 않으면은 그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하는 BMW나 애플이나 폭스바겐이나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이나 SK가 어떻게 대응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로 기업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삼성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다가 공장을 짓고 LG는 폴란드에 가서 공장을 짓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는 미국 조지아주에 자동차 공장과 철강 31조를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구하기 힘든 우리나라를 탈출해서 재생에너지가 보다 원활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 같은 데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가면 경쟁력이 있냐 했지만은 이번에 조지아의 미국 저 현대 공장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차피 로버트가 자동차를 다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만 있으면 됩니다. 결국 앞으로의 비용은 에너지 비용이지 인건비는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우리가 현대가 미국 공장에 가서도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에도 저는 가장 심각한 위기가 올 거라고 보는데 어, 앞으로 화석 연료 보조금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쭉 그동안 이제 2017년 G7 국가들 2020년 뭐 이렇게 하면서 2025년까지 사실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5년인데 없애지 않은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밀린 겁니다. 뒤로 밀린 것이고 우리는 2023년에 석탄 보조금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석탄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우리 탄광 세개가 문을 닫았고 석탄 공사가 뭐 아마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문을 닫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실제로 화석연료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면은 유가 보조금 그래서 자동차 트럭들이 받는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2조 원 정도 되고 농업용 면세유가 없어집니다. 그 한 1.1조 원 되고 농사용 전기도 화석연료 보조금이라고 해서 없어지게 되면은 앞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농사용 전기요금도 사실은 2025년에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년에 결정이 나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여러 정치적 요인으로 밀리고는 있지만 저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금제가 앞으로는 농사용,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200볼트짜리, 300볼트짜리, 저압, 고압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생산한 전기를 내가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요금제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생산한 전기를 내가 쓰는 것보다 파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농산물로 치면은 여기서 생산한 물건을 가락동에 보냈다가 다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요금제가 우리나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게 될 것이고 아시겠지만 한전이 적자가 200조가 넘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하루에 이자만 뭐 300억인가 매일 이자만 내는 게 한전이 원금은 고사하고 그렇게 이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그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네. 이게 안 넘어가네. 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 예. 그래서 앞으로 식량 위기, 그 기후 위기가 되면은 농사도 요즘 엄청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뭐 날짜를 맞출 수가 없고 그 제대로 농사를 하기도 어렵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고온 피해 때문에 그 일본에서 최근에 쌀값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폭등한 이유가 뭐냐면은 고온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고온 피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까지 품종 개량을 해온 방향은 저온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거였는데 작년에 고온 피해가 나서 그 생산이 줄면서 이제 박살이 났고 우리도 경기도에 고온 피해가 나서 여주 같은 경우는 진상벼, 추청벼의 수확량이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온 피해는 어떤 데 나냐면은 33도씨 이상 고온이 3일 연속되면 피해가 생깁니다. 개화기 때. 그러니까 벼의 개화기가 7월 말에서 8월 달이니까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뭐 33도는 쉽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갔네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이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만들어집니다. 89%가 농촌에서 만들어집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농촌에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예, 아마 주변에 물어보시면은 아마 다 싫어하실 건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저렇게 산에 해서 경관을 해친 거 또 여기 전 아래쪽 그림은 전남에서 그 염해간척지에 농토에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농민이 소작농이 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원래 1,000원 하던 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을 농지에서 내쫓기 때문에 농민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고 지금도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농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이유를 쭉 봤더니 제일 큰 것이 왜 돈은 기업이 와서 벌고 외지 사람들이 벌고 피해는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인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외국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독일이나 덴마크 이런 에너지 선진국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선진국도 재생에너지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이 이걸 수용하느냐를 봤더니 그 소유가 자신의 것이거나 협동조합의 것이거나 지자체의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오는 경우에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갈등 조정관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를 하면 바로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 전체가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그 마을 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 이제 이 집이 1호실, 이 집이 2호실에서 한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식당이 마을의 호텔 식당이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을 호텔 사례를 우리 한국에도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은 정선의 한 마을이 마을 호텔을 만든 사례인데 이것처럼
우리도 지붕마다, 집집마다 연결해서 마을 전체를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 수 없을까? 그러면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했더니 현실적으로는 그게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얘가 반응 속도가 느려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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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한 마을을 하나의 발전소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전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 신고를 내고 개별 판매를 해야 된다. 뭐 20kg든 30kg든 아무리 소규모라도 판매를 하려면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마을을 이렇게 연결해서 안 되는 게 돼서 이것을 이제 민주당의 그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서 산자부에 고쳐달라. 이 전깃줄만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고쳐지면서 지붕마다 집집마다 한 것을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1메가와트 이하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하나의 발전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을에 지붕을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은 그 개인이 하면은 개인이 사업자 신고해야 되고 저 소득 신고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장부 써야 되고 뭐 복잡한 것을 한 마을에 한 명만 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이제 개선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양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제도를 가지고 아 그럼 집집마다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자 해서 구양리는 6개의 발전소를 묶어서 하나의 마을 발전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창고나 공유자원에도 올리고 마을 땅에도 올리고 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좋은 점이 마을 주민 누구나 뭐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모두가 참여해서 이익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지금 1메가와트를 해서 월 그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달은 3,600만 원 정도 나오고 적게 나오는 달도 한 1,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제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가 제일 적게 나오고 봄, 가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한 2,500만 원 정도 나오고 원금하고 이자를 제하고 월 순이익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마을에. 그러니까 90%를 대출하고 10%를 자부담해서 한 17억째는 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시설을 만든 다음에 매월 1,000만 원씩 그러니까 20년간 나오는 시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마을 행복버스, 미니버스를 만들어서 마을 사무장이 매일 병원에, 병원이나 시장에 가실 때 이렇게 무료로 교통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무료 식당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 누구나 한 끼를 공짜로 먹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요일은 빼고 그리고 마을 식당에는 조리장 두 분이 취업을 해서 그러니까 보름씩 이렇게 이제 시간당 12,000원 예, 이렇게 계산해서 일당을 받고 있고 또 노인 일자리 세 분이 또 시간당 11,000원으로 하루 5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마을 분들이 뭐 문화 공연이나 어디 공연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은 문화 행사에 뭐 옷을 사 입거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마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 이게 굉장히 잘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농촌에 무료 교통, 무료 식사만 해도 그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복지를 해결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도 이렇게 쓰임새가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마을 분들이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밥을 먹고 나면은 또 어머니들은 모여서 뻥을 치고 또 그 어르신들은 탁구를 또 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기 싫어서 탁구 치면서 마을 자체가 굉장히 활기 있는 마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보니 그동안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에
이거는 해남의 솔라시도라고 100메가와트를 한 곳인데 이렇게 대규모로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은 한 4% 정도 참여하고 100세대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100메가와트에. 근데 구양리는 1메가와트를 했는데 70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이런 신안이나 해남이나 전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대규모 태양광은 우리 주민들이 일부 참여하고 한 4% 정도 참여하고 피해 지원금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구양리는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받기 때문에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자리에서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 송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송전망을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송전망에 여유가 없어서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제주는 이 지금 송전망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전면 중단돼 있습니다. 예, 이 송전망이 생기려면은 2031년 1월 말까지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못 보냅니다. 근데 대신에 구양리처럼 한 마을에 1메가를 만들면은 1메가를 그 마을에서 써버리면 됩니다. 지산지소. 내가 만든 전기를 내가 써버리면은 보낼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송전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구양리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였냐면은 거기는 마을 땅과 마을 창고가 많았습니다. 그 마을은 왜 그게 많았냐면은 그 도시 사람들이 상수도 보호하면서 무리용 부담금을 내는데 그게 이제 농촌 마을에 한강 수계에 사는 마을에는 그 무리용 부담금 수계기금이라는 걸 매년 받습니다. 뭐 간접 지원금, 직접 지원금 해서 받는데 고양리는 매년 한 6천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돈으로 땅을 사고 창고를 짓고 했기 때문에 자원이 많아가지고 이 모두의 자원을 이용해서 모두가 이익을 나누는 기본소득화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고양리 같지 않은 다른 마을에는 이런 기본소득이나 자산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거의 찾아보니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거리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전국의 농촌에 보면은 농어촌 공사에 비축농지라고 하는 국가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한 전국에 1만 5천 헥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비축농지 또 국가 소유의 저수지를 마을에 임대를 주자.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거기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주민들이 갈라 쓰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비축농지가 전체 농지의 지금 1%거든요. 전국에 한 15,000헥타 되는데 이것만 해도 구양리 같은 마을을 7,500개 전국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축농지를 5% 정도로 늘리면 이제 해마다 저희가 1조 원씩 나라에서 비축농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1조 원씩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좀 늘려서 국가 소유의 비축농지를 조금 더 늘리면 그 전국의 3만 6천 개 마을에 이 구양리 같이 영농형 태양광으로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농형 태양광으로 하자 이렇게 보시면은 한 4m 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조리 덮지 않고 한 30%만 덮어서 햇볕이 들어오게 해서 농사가 가능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식량도 지키고 에너지도 지키자. 그럼 비축농지를 확대하는 게 가능하냐? 예, 지금 비축농지를 확대를 해야만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농민 평균 연령이 올해 69세입니다. 근데 내년에 70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연령이 1년에 한 살씩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유입 인구가 없기 때문에 평균이 그대로 한 살씩 올라가는데 농민들이 대부분 70세에 은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0세에서 75세 사이에 은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농민이 은퇴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를 팔기 위해서 뭐 자식들이 농사 지을 게 아니고 농사 지으러 들어온 사람이 농촌에 없다 보니까 지금 농지를 팔기 위해서 팔 사람만 있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 가격이 사실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전국 농지 평균가가 27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 2년 만에 21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사실 폭락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의 비축농지로 팔려고 하는 농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상도 같은 데 가면은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사달라는 사람이 이미 한 예산에 비해서 3년치가 밀려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농민들의 유일한 자산인 농지가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농민의 자산이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또 기후위기에 우리가 식량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국가 소유의 농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요구하기를 비축농지를 한 10%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영농형 태양광이 뭐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은 그 농촌 태양광. 농촌 태양광은 농지를 전용하게 됩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경관도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해마다 짓습니다. 그리고 경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상 서보면 4m 높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어, 식량과 에너지가 대결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햇볕을 가렸는데 그늘에는 원래 농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농사가 되느냐? 그 이유는 그 태양이 그 입자와 파동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의 성격 때문에 조그만 틈만 있어도 이게 빛이 새 들어와서 이 아래에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m 높이로 하면 그늘이 짙어지는데 4m 높이로 하면 그늘이 옅어집니다. 이게 이제 빛의 회절광 효과 때문에 농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직사광선이 110km 룩스입니다. 근데 벼가 필요로 하는 거는 광합성이 필요로 한 건 40km 룩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40km 룩스 이상은 광합성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 포도나 딸기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녹차도 늘어나고. 그 작물에 맞아 어떤 거는 가려주면 더 많이 수확량이 나옵니다. 만약에 엽채류 같은 경우는 가려주면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에너지도 생산하고 농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 획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어, 굉장히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타이밍이 예, 소득도 이 같은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이게 반응이 느려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어, 어, 어. 예, 그러면 기둥이 있으면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하는데 그 최근에 나온 전기 트랙터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이 됩니다. 사람이 안 타도 됩니다. 이거 자기가 약 주고 예, 예. 값이 우리나라 경유 트랙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얘는 GPS로 하기 때문에 밤에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전기화 한다는 거는 스마트화 한다는 거기 때문에 가격도 같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유가 앞으로 없어진다 하더라도 전기 트랙터라면 내가 전기를 생산해서 충전하면 됩니다. 내가 마을 마당에다가 태양광을 해서 충전해서 내가 쓰면은 기름값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그 바람직한 방법 아니냐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아까 100kW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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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네, 한 칸 더, 예, 됐습니다. 예, 예, 여기 하겠습니다. 매출이 어떠냐면은 100kW를 그 하게 되면 600평이 필요한데 실제로 거기서 생산되는 쌀 소득보다 거기서 생산되는 에너지 소득이 한 7배, 6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근데 수확량은 한 2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1 생산되던 게 0.8로 줄고 위에 6이 생산되면 6.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은 소가 그 아래서
이렇게 크고 있는데 이건 독일입니다. 독일이 이렇게 노지에 소를 키우게 되면 소가 더 빨리 살이 찝니다. 왜냐하면 그늘이니까. 양도 마찬가지고. 떼약볕에서 이 하는 것보다 풀도 덜 마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중국에서 그 그냥 하우스에다가 영농 태양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농사도 짓고 돈도 벌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아까 영농형 태양광 100kW는 600평인데 30년생 나무를 475그루를 매년 심는 거하고 똑같은 양큼의 탄소를 저감합니다. 그러면 내가 환경을 지키려고 하면은 지금 산에 나무를 심으러 가는 것보다는 영농형 태양광을 100kW 하는 것이 이 산에 나무 심는 것보다 몇백 배, 수천 배, 이게 환경의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를 저감하는 데는 더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 트랙터를 하면은 그 정도의 탄소를 또 저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의 환경 운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리에는 마을의 그 정미소의 지붕에도 태양광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하고 전기 트랙터로 농사를 짓고 전기로 된 도정 시설에 도정을 해서 이 탄소를 전체적으로 생산 전 과정에 저감을 해서 여기서 저감된 탄소를 계산해서 탄소 배출권으로 유럽 시장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정하는 기준대로 측정하면, 인정을 받으면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생산된 쌀을 저탄소 쌀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 직불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지와 두 번째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와 돈만 있으면은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습니다. 태양을 설치해 놓으면 지가 그냥 알아서 되고 닦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뭐 사막이나 이런 데는 닦아줘야 되는데 우린 닦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원금하고 이자를 제하고도 따박따박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땅이 있는 사람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우리 농민들은 이제 그게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원래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구가 망가지고 산업 때문에 지구가 망가졌는데 이걸 살리는 과정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고 이 재생에너지로 어 그리고 정작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다시 기회를 상실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이 구양리처럼 마을 공동체가 했다는 것은 이것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개미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공간을 활용했고 또 개미들이 모여서 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대출이라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이렇게 대출을 신협이 해줍니다. 5억까지 해줍니다. 이제 이거 하려면 한 20억이 필요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에서 해주자. 그 왜 농협에서 이걸 해주려 그러냐면은 농협이 지금 부실채권이 한 14조 원 됩니다. 그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지금 못 받을 것 같은 돈이 지금 한 14조 원 되는데 태양광 대출 나간 것은 부실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뭐 예를 들어 13억 지금 농협중앙회에 그 경남의 고성의 동부농협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제 농협중앙회 어떤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태양광 대출이 1,300억이 나갔는데 부실률이 제로랍니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태양광 대출이 나가서 태양광을 설치한 다음에 한전에 전기를 팔잖아요. 그럼 한전에서 돈이 들어오면 농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기료가. 농협으로 갔다가 거기서 원금과 이자 사용료를 제하고 이 마을에 주기 때문에 농협 입장에서는 손해 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풍이 오면 어떡하냐? 막 망가져 버리면 어떡하냐? 20년짜리 시설인데.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망가져도 다 보상을 받습니다. 구양리 같은 경우는 매년 보험료로 3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농협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보험을 들어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이 앞으로 지금 수익권 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경우에는 80%까지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일 좋은 게
저겁니다. 저수지. 농어촌공사 저수지가 전국에 3,400개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 이렇게 수상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마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고 이익을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누는 것으로 하면은 주민들이 찬성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이거 하는 데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은 주민들에게 4%만 주고 기업이 76%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20%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 안 하지요. 그 돈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근데 100% 주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하면 제가 구양리 경험으로 보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이 됐을 때 이걸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서산에 있는 간월호 분암호라는 곳인데 여기는 500메가와트가 지금 추진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어촌공사에 100% 주민에게 줘라. 그럼 찬성한다. 그럼 500메가면은 서산에 있는 모든 마을이 376개입니다. 그럼 마을마다 1메가씩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을마다 구양리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큰 저수지는 주민 전체가 나눠 쓰자. 기본소득처럼.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도는 송전망이 없어서 전기를 못 보낸다. 그래서 아예 허가를 안 내주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도 찾았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일본의 사례인데 지붕에서 태양광을 생산해서 자기 집에서 배터리를 가지고 충전했다가 낮에도 쓰고 밤에도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개통망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산해서 내가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가 저 보시면은 테슬라가 세워놓은 저게 이제 ESS라 그래서 가정용 배터리인데 사실은 테슬라 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누워있는 배터리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정용으로 해서 앞으로 테슬라는 이걸 더 많이 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야코지마 섬에 300가구에 이렇게 하고 테슬라가 이걸 운영해서 돈을 법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냐면 전기료가 쌀 때 배터리에 충전했다가 전기료가 비쌀 때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는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지붕마다 지금은 마을에 3kg씩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붕마다 쭉 덮어서 냉난방은 작업하자. 그러니까 한 20kg 정도를 가지면 가정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를 냉난방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바꿔나가자.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자. 예, 원래 로컬 푸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걸 응용해서 로컬 에너지,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하자.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하냐면은 전기가 한낮에 딱 11시부터 2시 사이가 피크입니다. 다 태양광이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 태양광이 너무 나오니까 잘라버립니다. 태양광을.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태양광이 쏟아져 나올 그 시기에 전기를 쓰는 사람은 마이너스 전기요금제를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제가 10,000원어치를 쓰면은 한전에 내가 10,0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받습니다. 거꾸로. 내가 3만 원을 쓰면 3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시간에 세탁기도 돌리고 그 시간에 뭐 조리할 거 하고 그 시간에 모든 전기를 막 사람들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전기 쓰고 돈 받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가 있으면 그 시간에 충전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뜰 요금제에 가입을 하면 AI가 합니다. AI가 서울에서 어떤 컴퓨터에 AI가 저 집에 전기를 전기차가 꽂혀 있으면은 그 시간에 충전하고 꽂혀 있어도 그 시간이 아니면 충전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세탁기가 꽂혀 있어도 그 시간에 돌아가고 딴 시간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AI가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그래서 한 달에 당신은 원래 전기 얼마 썼는데 몇 시에 얼마 썼고 해서 전기 요금은 얼마를 아꼈다. 고지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옥토퍼스라는 회사가 이거 해가지고 대박 났습니다. 엄청난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드 위즈라는 회사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드위즈라는 회사가 삼성, 포스코 이런 전기를 요금을 아껴줍니다. 쌀 때 막 돌아가게 만들고 비쌀 때는 안 쓰게 만들고 쌀 때 자기 충전하게 만들고 해서 그 작년에는 그 회사가 회사의 전기요금을 아껴주고 받은 수수료가 1,300억이었습니다. 수수료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제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 써도 똑같습니다. 저는 한전이 개혁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아까 송전망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 그 시간에 쓰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전기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이 과잉이 안 되는 거죠. 소비와 생산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구양리를 앞으로 어떻게 미래의 농촌으로 만들려고 하냐면은 아까 지붕에 일메가 올리고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으로 일메가 해서 저탄소 쌀 생산하고 그다음에 청년 귀농 기촌에게 일메가를 주고 예를 들면은 귀농한 청년에게 200kW 정도 쿼터를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자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주자는 게 아니라 쿼터만 주면은 그 청년이 200kg를 해서 자기가 원금과 이자를 까고 순이익이 200만 원 남습니다. 월. 그럼 매월 200만 원 남는 청년이 20년간 그 돈을 받게 된다면 농촌에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에너지 생산에 기여했고, 어, 그, 그러면 그 청년에게는 1200평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만들어 줘 버려라. 청년이 무슨 돈이 있냐. 왜냐하면 만들어 준 다음에 돌려받으면 되거든요. 다달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한다면은 청년들을 얼마든지 농촌에 정착시킬 수 있다. 귀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kW씩 30kW씩 하면은 20kW 하면 20만 원 생기고 30kW 하면 30만 원 생깁니다. 원금 이자를 제하고. 만약에 자기 돈으로 했다 그러면은 두 배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런 기본 소득과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을에 한 5메가 정도만 하면은 농지로 따지면 한 3만 평 정도입니다. 한 명이 농사 짓는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그 3만 평에 5메가와트를 하게 되면은 그 월 5천만 원의 에너지 소득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50가구, 우리나라 농촌이 평균이 50가구입니다. 50가구에 한 100명 사는 게 우리나라 평균 농촌인데 그 100명에게 월 50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월 50만 원씩 준다면은 부부의 자녀 둘이라면은 월 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더 살 수 있는 뭐 어르신은 50만 원 받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은 50만 원 받겠지만 가족이 저는 애도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예,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농촌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농촌이 무너져 가는 것을 지난 우리가 뭐 많은 노력을 막지 못했지만 아마 이 에너지야말로 에너지와 식량을 생산하는 농촌으로 살바꿈 되는 것이야말로 인구 소멸, 농촌 소멸, 지역 균형 발전을 해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고향리 와서 이게 앞으로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이 돼서 사실 오늘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에너지 비서관, 농업 비서관 회의를 해서 내년 시범 사업을 100개 확정하는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마 농촌 마을에 올해 한 200군데 정도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교육하고 해서 그 중에 100개를 골라서 내년에 시범 사업하고 이게 잘 되면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국가 비축 농지나 국가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협 돈을 가져다가 설치해서 마을에 1,000만 원씩 들어오는데 다른 마을은 이걸 안 한 마을은 아니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저 마을은 왜 뭐 했다고 국가에서 땅 주고 농협 돈 줘서 하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항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0개 마을이 1,000개 마을이 되고 1,000개 마을이 10,000개 마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다. 사업비가. 국가 예산이 안 들어갔다. 다 대출해가지고 원금이자 우리가 까나가면서 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마을이 뭐 100개 하든 1,000개 하든 상관없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만 동의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획기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산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농촌에서 우리 그 주민들이 깨이면, 주민들이 단결하고 한마음이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들이 깨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 농촌에서 여주 같은 경우에 업자가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마을 공동체 명의만 빌려달라. 그러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30%의 소득을 주겠다. 라고 지금 이제 꼬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30% 따져보니까 실제로는 10% 주더라고요. 비용을 부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 속이는 거죠. 주민들을 속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100% 주민이 주인 돼서 100% 주민이 이익을 나누는 방법이 가능하다. 네, 그것을 이제 앞으로 주민들이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기를 소비함으로써, 아까 기여하는 거. 그러니까 낮 시간에 막 이게 전기가 쏟아져 나올 때 막 소비를 하는 게 오히려 훌륭한 일이거든요. 그런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고, 또 마을에 영농형 태양광을 만들어서 저탄소 농업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농촌도 살고 우리 에너지도 살고, 또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렇게 많아지면은 저희는 이제 가격을 낮출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아리백,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이 온다면 우리는 30원을 깎아주겠다. 또는 50원을 깎아주겠다. 왜냐하면 전기 우리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3만 평 하던 거 사실은 5만 평 하면은 반값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낮춰줘서 기업에게도 경쟁력에 유리하고, 기업이 수출하는 데도 도움 주고, 우리도 기본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